어느 날 갑자기 저 가죽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색에 은은하게 광택까지 나고, 그렇게 저 가죽이 저에게 간택당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드는 거는 우리가 전혀 꾸미지 않은 상태로 잠깐 가까운 슈퍼 나갔다 올 때 딸랑딸랑 들고 나가기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도의 작은 백을 만든 거예요. 일명 슈퍼 가는 숄더백, 슈가백이에요. 이 유치찬란한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이 슈가백의 조건은 가벼워야 되고요. 어깨에 착 멜 수 있어야 되고, 크기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잘 따라 만드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A4 용지 크기로 패턴을 다운받으면 저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연결시키는 법은 이 영상 맨 뒤에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패턴을 완성시켜서 가지고 와요. 제가 여기서 사용한 가죽은 두께가 0.6, 0.7 정도 나오는 아주 부드러운 양가죽이고요. 그 이외에 보강재들은 제가 늘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세한 재료는 더보기에 올릴 거고, 여기서 좀 다른 게 있다면 디링이 들어가는 거? 뭐 그 정도예요. 메인이 되는 가죽, 그러니까 앞뒤판에 들어가는 가죽 뒷면에 본드칠해서 다 마르면 100g짜리 부직포를 붙여요. 그러면 대충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롤러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제 마음 편하려고 롤러로 밀었어요. 이렇게 베이스 2개 만들었죠. 패턴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 부분에 지퍼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퍼 들어가는 곳에는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 테이프 들어갈 만한 위치에 대충 본드칠해서 다 말려와요. 당연히 2장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강 테이프 붙이고, 보강 테이프는 잘 떨어지니까 좀 확실히 눌러줘야 돼요. 가죽 겉면에서 패턴을 올린 다음에 저랑 똑같이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사방을 삥 돌면서 모두 다 종이 테이프를 붙였고, 여기만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자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종이 테이프 바깥 선으로 잘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걸 뒤집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이게 맞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거를 저 바깥쪽에서 하지 말고 부직포 쪽에서 붙이는 게 좀 더 편해요. 이 가방의 경우는 그래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2개를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은 저 종이 테이프로 표시를 할 때 이 겉면에서 하지 말고 안쪽 면에서 부직포 쪽에서 하세요. 그리고 이 위쪽 여기를 기림에만 2번 칠해서 가지고 오세요. 저는 노란색으로 기림에 했고 기림에 다 말랐어요. 그렇게 기림에 다 칠했으면 앞에 붙여놨던 저 10mm 종이 테이프를 다 떼어주세요. 그리고 바보 같지만 안쪽에서 다시 한번 10mm 종이 테이프를 다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겉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하면 돼요. 저는 이게 가죽 겉면에서 작업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쪽에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종이 테이프 안쪽 선을 기준으로 볼펜으로 쭉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다 떼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다른 한 장은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종이 테이프만 떼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죽 2장 겉면끼리 만나게 잡는데, 이때 가죽 2장의 이 윗선을 딱 맞춰서 잡고 잠깐만 고정시킬게요. 그리고 정확하게 요 위치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라인대로 꼬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은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나중에 지저분해져요. 띄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얇은 양면 테이프를 가죽 쪽에서
저 아래 붙여서 가죽 2장을 잠깐만 붙여주는 거예요. 이때 본드 쓰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양면 테이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꼬매서 가져오세요. 여러분은 공업용 미싱이 없죠? 저는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 미싱으로 빠르게 박았어요. 여러분은 손으로 바느질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딱 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쫙 띄워주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 본드칠해서 저렇게 배를 갈라서 붙여주세요. 롤러가 있으면 더 납작하게 딱 눌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은 종이 테이프만큼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바닥 정도만 표시할게요. 그리고 겉면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종이 테이프 하나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 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쭉 꼬매줄 거예요. 여기 바느질 하는 곳은 밖에서 딱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미싱으로 안 하고 새들 스티치로 예쁘게 꼬맸어요. 저처럼 스티치 하면 돼요. 아주 쉽죠? 그리고 매듭은 안쪽에서 대충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죽 안쪽 면에서 패턴을 올리고 보강지 들어갈 위치를 대충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보강지 들어갈 거야 라고 뭐 대충 표시했어요. 그러면 바닥 SL 보강재 요거를 잘라와서 SL 보강재 위에 올리고 뭐 대충 그립시다. 그래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요. 그래서 SL 보강재 쪽에도 본드칠하고 가죽 쪽에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이죠. 그런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겉에서 너무 각이 빡 하고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만드는 거는 겉에서 이렇게 각져서 딱 꺾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라바 스펀지를 붙이기로 했어요. 이거는 원래 예상이 없던 건데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강재 패턴보다 좀 넓게 잘라서 저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 둥글게 넘어가겠죠? 저 라바 스펀지의 폭은 약 12cm 정도 돼요. 이거 붙일 사람들은 크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딱 붙여야 되니까 저는 바닥에다가 저렇게 사인펜으로 여기쯤 들어갈 거야 이렇게 표시하고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말린 다음에 붙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 모서리가 조금 신경 거슬려서 조금씩 잘랐어요. 저기가 나중에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각은 없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옆면을 붙일 거예요. 바닥 한 거하고 똑같아요. 양면 테이프 붙이고 윗선을 기준으로 잘 맞춰서 2장을 붙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면 되는데 이때 요 윗부분은 2번 감고 시작하거나 2번 감고 끝내는 거예요. 위에 반드시 2번 감아주세요. 이번에도 저는 미싱으로 꼬맸는데 엄청 얄밉게 꼬맸어요. 딱 저기까지만 미싱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 윗부분만 손바느질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손으로 바느질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아, 진짜 얄밉게 했죠? 이렇게 요 위만 그리프 작업해서 새들 스티치로 했어요. 자, 이렇게 얄밉게 만든 거는 여러분하고 저밖에 몰라요. 남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손바느질 했는 줄 알아요. 아우, 얄미워. 그렇게 양쪽 다 바느질 했고 매듭 지었어요. 그러면 바닥 했던 거랑 똑같이 가운데 끼어있는 양면 테이프 떼고 이 옆면 만들 때는요. 저기를 사선으로 좀 잘라주세요. 가위로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당연히 양쪽 다 자르는 거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만들어야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가요.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 아주 조금 더. 암튼 저렇게 저 부분을 사선으로 좀 자르고 저 시접 부분을 다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예쁘게 펴서 잘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롤러로 밀어주거나 망치로 두들겨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게 요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표시한 선 그대로 여기를 꼬매주세요. 위에서 꼬매든 밑에서 꼬매든 그건 상관없어요. 미싱은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저는 미싱이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꼬맨 거고요. 현재 여러분들 상태가 여기가 모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서 끊어주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벌려서 붙일 거라 이 부분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위아래 모두 다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가죽을 갈라서 붙여요. 영상 보니까 이해되죠? 여기도 단단하게 붙인 다음에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거려서 각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상태가 약간 멍청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아 같은 걸 넣어서 저 구석을 구석구석 다 펴주세요. 각을 딱 잡아주면 훨씬 똘똘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각을 다 살려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바닥은 이런 모습이고 옆면도 바닥처럼 양쪽으로 쭉 스티치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저 상태에서 옆면에 바느질 하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에 양쪽으로 바닥처럼 똑같이 바느질을 하세요. 그럼 훨씬 예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겉 가죽은 끝! 이번에는 지퍼를 만듭니다. 일단 5호 지퍼를 29cm 길이로 잘라오세요. 먼저 뒤쪽부터 지퍼날을 빼요. 각각 9개, 합 18개를 빼요. 그리고 뒤를 막아요. 자, 여러분들 지퍼 만들 줄 알죠? 제가 그 영상 올려놨었어요. 지퍼 만들기 힘들다고 도망다니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빨리 익혀야 돼요. 만들기 어렵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이거 조금만 해보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잔소리하는 사이에 뒷부분은 다 막고 이번에는 앞부분은 지퍼날을 각각 12개씩 24개를 뺀 후에 막으면 돼요. 다이소에 갔다가 요거 한번 사서 갖고 와봤어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조그매서 사갖고 왔는데 괜찮아요. 쓸만해요. 저걸로 앞에 있는 스토퍼 2개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지퍼 만들면 되는데 자, 정리할게요. 제가 앞에 몇 개를 빼라, 뒤에 몇 개를 빼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앞에 스토퍼부터 뒤에 스토퍼까지 스토퍼 포함한 길이가 대충 24cm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오면 돼요. 그래서 지퍼 이 앞쪽 여기만 지퍼 천을 접고 하는 거 알죠? 전에 제가 설명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예쁘게 잘 접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뒤에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만 남기고 그 뒤는 깨끗하게 잘라요. 확인. 맞죠? 1.5cm만 남겼어요. 그리고 뒤에 스토퍼 여기부터 5cm 들어가서 그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여기까지야 라고 표시했어요. 우리가 패턴 중에 지퍼 디딤 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코너 없이 그냥 사각으로 잘라오세요. 이게 뭐냐 하면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잘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되는 역할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지퍼의 뒷면이에요. 지퍼의 뒷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빨간색 종이 테이프로 표시한 여기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곡선이 되도록 접는 거예요. 당연히 본드칠 해서 다 말린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폭은 몇 센치냐? 저 패턴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돼요. 즉, 다 만든 다음에 이 디딤 손잡이의 폭과 지퍼의 폭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접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서 확실하게 붙여줘야 돼요. 저게 잘 떨어져요, 저 부분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예쁘죠? 이게 예쁘고 되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저 뒤에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디딤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죽을 재단한 후의 모습을 봐야 뭘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 먼저 잠깐 볼게요. 가죽 뒤에 보강제를 붙였고요. 이렇게요. 두 장 모두 다요. 그리고 가운데 보강제들만 몇 겹을 넣어서 두껍게 만든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3mm가 떨어진 거예요. 즉 가죽, 보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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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퍼 저 뒷부분을 저런 식으로 끼울 거예요. 저 안에 쏙 들어가게. 그래서 디딤 손잡이 폭에 맞춰서 지퍼 천을 접었던 거예요. 그리고 접은 지퍼 천 두께에 맞게 보강제만 붙인 거예요. 그렇게 두께를 준 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만드는 방법이 정석은 아니에요. 거의 꼼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모습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만들면 돼요. 알았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쪼가리 가죽 2개 가져오고 안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저는 VXP를 썼는데 여러분이 VXP가 없으면 LB도 좋고 다른 보강제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강제에도 본드칠하고 가죽에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서 잘라요.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갈 두께를 만들어주는 보강제에도 본드칠해서 말려놓을게요. 가죽에 보강제 붙여서 잘라놨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한쪽을 칼로 반듯하게 잘라요. 그래서 방금 자른 반듯한 쪽을 기준으로 저렇게 폭 12mm짜리 종이 테이프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13mm 떨어져서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3mm 계산하기 귀찮아서 12mm짜리 종이 테이프로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드칠 해놨던 가운데 들어가는 보강제를 뭐 대충 사이즈로 뭐 이렇게 잘라서 붙여요. 그런데 4개를 붙일 생각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두꺼워. 그래서 저는 VXP 3개를 붙여서 그 턱을 만들었어요. 3개를 다 붙인 다음에 두께를 재보니까 2mm가 조금 넘어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해서 이 보강제도 한쪽을 반듯하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가운데 끼워 붙일 거예요. 자, 보강제 쪽 본드칠하고 가죽 뒷면도 본드칠하고 딱 저만큼 본드칠해야죠. 또 하나도 본드칠하고 조금 아까 칠했던 거 뒷면도 본드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이렇게 붙여요. 반대편에 있는 가죽을 붙일 때는 바닥에 세워서 밑에 선을 딱 맞춰서 붙여요. 그러면은 뭐 딱 맞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퍼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딱 맞죠? 그러면 지금 패턴을 올려서 패턴을 저렇게 올려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데니까 패턴을 이렇게 올려서 종이 테이프로 자를 위치 잡고 위에는 원형 펀치로 자르고 옆선은 칼로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나오죠. 이 디딤 손잡이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삥 돌면서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하면 되고 저는 기림에 하기 전에 지금 그리프를 찍어놔요. 이게 원래는 나중에 지퍼랑 연결한 다음에 그리프로 뚫고 꼬매야 되는데 제가 약간 습관이 지금 그리프를 뚫어놓고 기림에 하고 지퍼에 달아서 새들 스티치를 해요. 그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기림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림에까지 다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지퍼 뒤쪽 천에 앞뒷면에 모두 다 본드칠하고 방금 만든 디딤 손잡이 안쪽에도 모두 다 골고루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쏙 끼워 넣어서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옆면에 지퍼천이 조금 보여요. 그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삥 돌면서 새들 스티치를 해서 가지고 오면 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만들고 싶은데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어쨌거나 지퍼 만들기 찜찜하게 끝. 아, 그래도 매듭은 어디서 짓는지 알려줘야죠. 디딤 손잡이랑 지퍼가 만나는 그 지점 있죠. 거기서 바느질을 시작해서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듭 지어서 매듭 꽁다리는 속으로 꼭꼭 박아서 숨겼어요. 이번에는 디딤 고리 만들게요. 가죽 쪼가리 4개랑 저는 보강제 VXP 썼고 디링의 내경이 13mm짜리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5mm짜리를 썼고 패턴은 13mm짜리로 했어요. 저는 13mm짜리가 예쁘더라고요. 뭐 각자 편한 대로 15mm든 13mm든 알아서 하세요. 가죽이랑 보강제 모두 다 본드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붙여서 패턴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자르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쪽 끝부분만 PR을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요. PR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꽤 있죠. PR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렇게 PR 했고요. 여기를 기립에만 3번씩 발랐고 다 말랐어요. 다 마르고 여기 요만큼씩 본드칠을 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디링을 끼워서 반으로 잘 접어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디링 고리 2개 만들면 디링 완성.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거 붙이는 거를 까먹었더라고요. 앞에서 만든 디링 고리 있죠? 그거 가져와서 양쪽으로 요렇게 정 가운데 붙여주세요. 뭐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본드로 붙이고 꼬매지는 마세요. 일단 붙여만 가지고 오세요. 시간 관계상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안감 만드는 거랑 핸들 만드는 거는 다음번 영상으로 넘겼어요. 그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안감도 만들어 왔고 핸들도 만들어 왔다는 가정하에 만드는 거예요. 이 안감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넣기 전에 한 가지 작업만 할게요. 여기 옆면에 이 이음새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2.5cm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종이 테이프로 표시했고 여기부터 지퍼가 붙을 거예요. 지퍼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이 표시할게요. 그리고 지퍼를 넣었다고 상상해보고 이 정도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검토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의 중심을 표시해주세요. 이것도 헷갈릴까봐 여기야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당연히 양쪽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퍼를 가죽에 붙이기 위해서 저는 본드를 칠했는데 여러분은 본드 칠하지 말고요. 얇은 양면 테이프를 붙이세요. 그게 훨씬 더 예뻐요. 본드든 양면 테이프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본드 칠하면 돼요. 양면 테이프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붙이면 돼요. 요 뒤 이 부분은 양면 테이프든 본드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쪽도 본드 칠하고 저는 귀찮아서 한 번에 끝내려고 지퍼 앞면 뒷면 다 본드칠 해놨어요. 그리고 안감 여기 이 지저분한 쪽도 본드칠 해놨어요. 여러분 안감 쪽도 본드칠 안하고 양면 테이프로 하세요. 왜 본드를 칠하면 미운가 하면 본드칠을 한 그 자리가 나중에 이렇게 비추어지듯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비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양면 테이프로 하세요. 저도 양면 테이프 엄청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가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뻐요. 이렇게 지퍼 한쪽 붙이고 지퍼를 다 연 다음에 반대편도 잘 붙여요. 그렇게 지퍼를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 잘 붙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잘 맞죠? 그럼 이번에는 안감을 넣을 건데 안감의 중심과 가죽의 중심을 잘 맞춰서 안감을 넣어주세요. 안감을 넣는 높이는 가죽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구석구석 잘 붙여줍니다. 안감의 사이즈는 우리가 이미 기가 막히게 딱 맞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잘만 붙이면 돼요. 이거는 정말 너무 쉽죠. 그렇게 안감까지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방 입구 부분을 전체적으로 삥 돌면서 그리프 치고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면 돼요. 그리프 작업할 때는 가방 안으로 펀칭 보드를 넣고 그리프 치면 되고요. 실의 길이는 가방 입구 둘레에 4배를 끊어서 가죽과 지퍼와 안감을 동시에 잡아서 꼬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옆면 부분도 예쁘게 그리프 쳐서 꼬매야 돼요. 이거 꼬맬 때 한 가지 팁은 가방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방 속에다가 무거운 문진이나 등등 뭐 그렇게 무거운 거 넣어놓고 세운 상태에서 바느질하면은 바느질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느질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을 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느질해서 가지고 오면 짠! 이런 모습이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듭은 여기서 알아서 잘 숨겨서 마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핸들 가져와서 핸들을 디링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디 본드 칠하는지 알겠죠? 여기 이렇게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또 다른 한쪽도 이렇게 해서 붙여요. 옆에 딱 맞게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핸들에 대한 그리프 작업은 다 했어요. 그런데 요만큼은 그리프가 안 뚫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뚫어줘야 되는데 가죽의 이 끝자락을 기준으로 이쪽은 그리프로 뚫어줘야 되고 가죽의 끝자락과 딱 맞닿는 곳에 송곳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만약에 여기부터 그냥 그리프로 뚫어서 꼬매버리면 나중에 요 끝자락이 나풀나풀거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풀거리지 않게 송곳으로 하나 뚫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다 그리프 작업하고 여기 한 줄 꼬매고 매듭 짓고 또 여기 한 줄 꼬매고 매듭 짓고 그렇게 다 꼬매서 가지고 와요. 그렇게 스티치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 매듭은 실 2개를 저 사이로 빼서 저 안에서 매듭 짓고 꼬랑지는 송곳으로 밀어 넣어서 숨기면 돼요.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을 할 거예요. 보면 여기랑 기림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만 후놀이 한번 기림에 한번 정도 발라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세요. 뭐 기림에든 후놀이든 몇 번 바르냐라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각자 거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짝 다 말려오면 완성이에요. 완성 아니에요. 지퍼 손잡이를 아직 안 달았죠? 지퍼 손잡이는 저는 이 가방이 너무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원래 지저분하게 치렁치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잡이로 이런 거를 달았어요. 손잡이는 각자 알아서 각자 스타일대로 달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로 완성했어요. 이 가방은 정말 쓸모가 많아요. 여기저기 많이 들고 다니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만든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젊잖아요. 저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죽이 워낙 부드럽고 워낙 좋은 거라 가죽의 품질 하나 보고 만들었는데 이 색깔이 너무 점잖아서 솔직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또 만들면 되죠 뭐. 그래서 완전 제 스타일로 또 만들었어요. 그건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암튼 이번에는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하지만 품질은 좋은 멋진 슈가백을 만들었어요. 안감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면 되는데 만들 줄 아는 사람들도 2주 뒤에 올라갈 영상 보고 만드세요. 거기에는 정말 꿀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점잖아. 아깝다. 패턴 만드는 거 까먹을 뻔했어요. 더보기에 제 블로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패턴 다운 받아요. 패턴은 모두 10장이에요. 먼저 A1, A2 패턴 2장 가져와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올려붙여서 외곽선대로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패턴 B도 지금 만드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런 샘플도 있죠. 보고 참고만 하세요. 나머지 그냥 이런 패턴들은 대충 눈치껏 다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 자르세요. 그거는 쉬워요. 외곽선대로만 다 자르면 돼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깥에 외곽선으로 하나 잘라주고 자리가 모자라서 패턴 안에 또 패턴을 그린 거니까 요 창틀은 요렇게 잘라서 가져오면 돼요. 이 디딤 손잡이 패턴은 그냥 둥글게 펀치 찍지 말고 그냥 네모로 잘라오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핸들 패턴인데 핸들의 폭을 15mm로 할 거냐 13mm로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13mm로 했어요. 13mm가 제 눈에는 좀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쭉 이으면 이게 되는 거고 길이가 500mm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것도 요 두 개를 각각 잘라서 이어 붙이면 길이가 420mm가 나올 거예요. 폭 15mm로 할 사람은 위에 거 패턴 쓰면 되고 폭 13mm로 할 사람들은 아래 패턴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정말 영상 끝!